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페라리를 보고 왔습니다. TTT가 아주 기깔나게 나왔어요. 되게 예뻐요. 앞뒤로. 우선은 저는 워낙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이런 영화가 딱 거부감은 없었는데, 사실 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 뭘 기대했었냐면 팬시하고 굉장히 막 돈 많이 들이고 엄청난 레이싱 경주와 막 풍경들 뭐 이런 걸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와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오히려 진짜 페라리를 세운 그 엔초 페라리 회장에 대한 전기 영화에 가까웠고요. 오히려 하우스 오브 구찌가 생각나는 영화였달까? 매드맥스나 분노의 질주 같은 영화를 기대하신다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전혀 그런 레이싱과는 거리가 먼 영화였어요. 솔직히 어땠냐면 초반부는 정말 지루했거든요. 아, 내가 이 강추위를 뚫고 이 영화를 보러 온 보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반부서부터 갑자기 개꿀잼이 되더니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영화가 꽤 길어요. 2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2시간 10분짜리를 보기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 30분은 굳이 넣었어야 했나? 그리고 너무 스토리가 영상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페라리가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문 열고 딴 데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도라에몽 어디로든 문처럼.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니까 잠깐만, 페라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뇌정지가 오는 부분이 한 2-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운드도 좀 이상했달까? 갑자기 BGM이 우왕 이러고 나오더니 우왕 하고 꺼져요. 이게 너무 편집이 좀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크게 나왔다가 갑자기 꺼져버리는 음악, 갑자기 뚝 끊겨버리고 그냥 앞뒤 연결에 딱히 성의를 안 한 느낌? 페라리랑 아내랑 싸우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엄청 소리를 지르는데 되게 잔잔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그때 막 뒤에는 또 소리가 커서 하여튼 약간 보는 내내 기술적으로 약간 의문이 많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후반에 경주 씬이 나오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체감상 2-3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영화 전체를 어울러서 되게 좋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만을 위해서도 영화관에서 볼 가치가 있다. 왜냐면 그 엔진 소리랑 레이싱 소리가 엄청 리얼하게 들리고요. 레이싱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1인칭 시점이 자주 나오는데 속도감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일반 관인데도. 근데 그 장면만을 위해서 4DX를 본다?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걸 4DX로 보면 나머지 그냥 그 무난한 뭐 싸움이라던가 인물과의 대화라던가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부분은 의자가 떨리거나 이러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후반부만을 위한 4DX? 과연 괜찮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관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다 사실에 기반해서 했더라고요. 나중에 영화를 보고 좀 찾아봤거든요. 실제로도 페라리가 굉장히 극악무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거의 성격 파탄자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사실 성격 파탄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일이 최우선인 사람. 어떻게 보면 따뜻한데 어떻게 보면 냉철하고 굉장히 솔직하지만 단호한 사람? 그래서 굉장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진짜 어떻게 이름도 페라리야. 사실상 이거는 페라리의 성공 신화를 그린 줄 알았는데 이미 성공을 한 후고요. 거의 이제 페라리가 파산 직전으로 가기 직전? 그 1년을 담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새해 맞이 뭔가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고 약간 나한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약간 이런 영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페라리를 위한 영화였다. 그래서 페라리 팬분들이 보시면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페라리의 두 집 살림, 페라리의 치정극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세달까? 오히려 막 페라리가 막 차를 만들거나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막 이런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인간 페라리,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갈등을 그렸다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밀레밀리아라는 경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또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뭐 이런 거를 이게 약간 아는 만큼 보일 것 같아서 클래식카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차들이.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구현을 했고 그게 막 200km 이상을 막 달리다 보니까 진짜 직접 레이싱 보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경주가 희한하게 원래 보통 아는 레이싱 경주는 서킷을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 일반 도로를 달리는데 중간에 나라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느낌? 그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뭔가 여권 아닌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그래서 레이싱이 되게 특이해요. 엄청 막 분초를 다투는 그런 느낌보다는 가다가 정비소 같지도 않게 생긴 곳에서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정비도 하면서 막 바나나도 먹고 막 이래요. 특이한데? 지금 서킷 레이싱 대회랑은 굉장히 다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 올드 클래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약간 눈호강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연이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요. 아담 리바이브? 결혼 이야기도 나오시고 다양한 작품에 나오시는 분인데 아니 그 얼굴을 진짜 못 알아보겠어요. 그냥 사실 페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페라리 같았어요. 그 배우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연기로 이 영화를 씹어먹는 느낌? 중간중간 편집도 막 너무 대충 한 것 같고 약간 이야기도 흐름이 약간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냥 그 배우 때문에 이 배우의 연기력으로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엄청 극적인 연기 차력 쇼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 배우의 매력을 보기에 충분했다? 그 경주를 보니까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언젠가는 한번 보고 싶다. 물론 너무너무 위험하고 살짝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이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도 약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죽을 거라는 걸 반반인 상태로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부고 약간 도파민 그 자체인 이 도전 자체가 도파민이고 그걸 위해서 사는 느낌? 아무리 무섭고 그걸 두렵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런 창조물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겠다. 필요치 않은 희생도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기구하지만 정말 셀럽 그 자체의 삶이 아니었을까. 페라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데 이 영화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캐릭터를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살다 가셨구나. 90세에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길고 굵게 살다가 가신 분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영상미가 있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경주하는 내내 그 배경이나 풍경도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드라마 부분에서는 약간 몰입감은 있었으나 조금 우울하고 지루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선뜻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초반부가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반, 후반부만 보면은 저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올드 클래식카 같은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어떤 사람의 전기, 다큐멘터리 이런 게 궁금하고 잘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전기 다큐멘터리는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본 느낌이라 새해부터 나쁘지 않은 영화로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보니까 훨씬 재밌었다. OTT로 봤었으면은 앞에 초중반은 벌써 보고 그냥 껐을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한 1년 반 전쯤에 이미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봉이 굉장히 늦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정식 개봉을 해서 잘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저 빨간색 페라리의 노란 마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페라리 자신감을 상징하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새해 첫 극장 영화로 페라리를 봤는데 이제 또 다음 기대작들이 있으니까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 후기는 여기서 끝!